아파트 등기부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그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등기하고 이 구분 건물인데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 가등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가등기하고 이게 한 문제 나오는데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면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도 막 전화 오셔갖고 질문하고 그런 거니까 오늘 듣고 나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돼야지 정생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 정생이야. 그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돼갖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시중에서 이제 띄는 이게 등기상 증명서예요. 등기상 증명서인데 제가 이제 그거 갖고 복사하다 보니까 잘 안 나가고 그걸 똑같은 모형으로 해갖고 워드를 친 겁니다. 워드 친 거니까 그 생각하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건하고 뭘 봤으니까 이제 효력 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좀 넘기세요. 좀 넘기시면 넘기시면 등기소 등기부는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니까 어디 보시냐면 그 215페이지 봅니다. 215페이지 뭐에 관한 거 등기에 관한 장부를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보겠다고 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장부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기 표제부의 토지 건물의 사실관계와 갑부나 을구의 권리관계를 뭐하는 거이고 기록해놓은 공적 장부를 말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자 거기 종류를 보게 되면 뭐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종류를 몇 개를 나눴어요. 2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뭘 공부하는 것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2개를 공부하는 것도 버거워갖고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 다른 거 무슨 뭐 임목이니 공장재당이니 광업재단이니 이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여러분 이제 어디에 공인중개사법 배우면서 중개대상물 배우죠. 중개대상물 그래 중개대상물 얘기할 때 한번 보시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뭐하고 뭐만 토지하고 건물 2가지만 배운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등기부의 편성은 물적 편성이니까 등기부는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의 모든 광주 광역시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만약에 뭐예요? 그 광주 땅에 있는 광주 건물에 있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서울에 있던 뭐예요? 대전에 있던 대구에 있던 어디 있던 항상 등기부는 어디 있다고? 광주 뭐예요? 지방법원 등기국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넘기기 전에 그래서 그 210페이지 맨 아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등기부를 뭐 할 때 편성할 때 1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부를 둔다 써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자 토지나 건물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뭐가 있다면 토지가 있다면 이 건물 하나의 1부동산에 뭐예요? 1부동산에 뭘 둔다는 게 1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이 1등기 기록은 뭐예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갑부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을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것도 토지에 관한 것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부가 있고 뭐가 있다? 을구가 있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근데 자 뭐에 대해서 이제 구분건물 다음 페이지 뭐가 있어요? 구분건물 나오죠? 그래서 216페이지 그 쌍가리 1번 구분건물 기록에 관한 특징 나옵니다. 그 1번에 이렇게 썼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구분건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보한다면 유지한다면 구분건물과 일동건물과의 전체와의 관계 각 구분건물 간의 유기적 연관관계가 명확히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 출시해요. 일동건물을 구분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뭘 사용한다고?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걸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84년도에 이렇게 뭐예요?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하냐면 줄여갖고 뭐예요? 집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법이라고. 그 집합법을 만들어 놓고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연립주택, 빌라, 다세대 건물, 그다음에 뭐예요? 아파트 이런 거 있죠? 한 동 건물 내부를 이렇게 구조상 자 그다음에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뭘 갖추면 독립성을 갖췄다. 독립성을.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이 있고 사방벽면 아파트 빌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알겠죠? 자 개개 하나의 구분 건물이 천정하고 사방벽면이 있어갖고 다른 구분 건물과 뭐예요? 독립돼 있고 그 외부로 나오는 출입구가 하나씩 있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연립주택에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집 문 열고 나와요? 다른 집 문 열고 나와요? 우리 집 문 열고 나오죠? 그래 그걸 우리가 우리 집 문을 시험에서는 우리 집 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무조건 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자 맘이야. 네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자 아파트 한 동 져놓고 한 동 져놓고 뭐 하면 돼요? 자기 뭐예요? 자기 일반 건물로 해갖고 다 뭐예요? 층층마다 몸은 주면 되고 층층마다 뭐예요? 임대사업 하면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구분 건물 할 수도 있고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식법 시험에는 하야 한다고 할 수 있다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왜? 그거 없어도 낼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안 내면 뭐야? 입에 가시가 돋는 그런 그 과목이 있어. 그게 무슨 과목? 그게 중개사법 과목. 그건 조문이 몇 개 안 돼갖고 그걸 안 내면 그 자체 시험이 유지가 안 돼. 근데 이 공식법은 이거 안 내도 뭐예요? 낼 문제가 너무 무궁무진해갖고 잘 안 내는데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뭐예요? 구분 건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뭐예요? 일동 건물 큰 건물 내부를 하나하나를 쪼개서 이걸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분 건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에서 이거 만들었으면 요 뭐예요? 자 그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 이 전체 중에 일부인 구분 건물 하나를 뭐예요? 하나씩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한 동 판다 그래요? 아파트 한 채 판다 그래요?
한 채 판단했죠? 그 실수라도 한동 판단하는 사람은 학원 나오면 안 됩니다. 혼자 알아서 사시고 재벌이지 그게 무슨. 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 뭐마다 구분 건물 뭐예요? 구분 건물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뭐라고 1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게 이게 원칙일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하나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일부 몰지각한 누가 건축업자가 뭘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사용 승인을 마치게 되면 자, 준공검사 떨어지면 이 건물 옥상에다 뭘 짓더라는 게 이거 옥탑을 짓더라. 뭘 짓는다고? 옥탑을 짓더라니 옥탑. 이렇게 뭘 줘 이거? 옥탑을 짓더라. 옥탑을 줬어요. 그래서 옥탑을 뭐 하게 되니까 옥탑을 팔게 되니까 이 옥탑을 뭐 한 사람은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건물을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뭐가 없어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 땅에 대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그 전신한 사람이 뭐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공중에서 역시 군인들은 생각이 틀려. 공중에서 뭐예요? 그 다 항공사진 다 찍어버렸어요. 다 찍어갖고 그래서 이 항공사진 찍은 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전권은 뭐 했다는 게 양성화를 해줬어요. 인정해주겠다는 그 항공사진 이후의 건 다 뭐 하는 거지? 불법 다 철거시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그래서 이걸 옥탑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도 있었죠. 옥탑방 고양이라고 옛날에 그러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옥탑방 고양이 이 드라마 때문에 그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 거기 신림동에 한번 뭐예요? 대대적인 저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 3만 명이 보따리 싸고 다 고향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옥탑방 고양이에 나오는 김내훈인가 그러면 매년 연애진을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사복시 붙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난 그 시골에 계신 뭐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새끼는 맨날 150씩 그것도 농사 져갖고 뭐예요? 고시공부하라고 신림동에 올려뒀더니 맨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떨어지니까 내려오라 그래갖고 일대만 저희가 됐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옥탑을 산 사람은 자, 한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땅에 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마다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을 두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동 전체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갑자기 뭐라고? 전유 부분 101호, 그다음에 뭐예요? 102호, 그다음에 뭐예요? 201호, 그다음에 뭐예요? 202호 있죠? 이렇게 뭐예요? 각 전유 부분 뭐예요? 건물 표제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기 각자가 다 뭐가요? 물건 변동이 있으니까 뭘 두게 됐다는 게 이거. 각골고를 두게 돼서 이걸 통째로 다 묶어서 이거 다 묶어서 전부를 뭐라고 1등기 기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구분 건물은 1동. 자, 이렇게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두게 됐다는 게요? 1등기 기록을 두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자, 뭐하고 이 위에 있는 문장하고 밑에 문장을 뭐예요? 문제를 잘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틀린다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데 뭐예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리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틀린지 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나오면 그날 뭐 이 구분 건물 문제 나오면 그날 점심 잘 먹고 컨디션 좋으면 맞고 컨디션이 더럽게 나쁘면 틀리고 이런 게 그거야. 그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저것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1시간 지나면 까먹으니까 이제 외워야 되겠다는 게 뭐 해야 되겠다고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건물은 하나의 부동산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이죠? 하나의 부동산 1등기 기록이죠? 그러면 자, 이 구분 건물은 이렇게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전부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꼭 기억하라는 게 전부란 말을.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101호에 여기 101호에 살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 왜? 그 애가 뭐예요? 애가 남자애만 5살하고 남자애만 6살 먹은 애들은 애네들 뭐예요? 애네들 집에서 방에 있으면 뛰지 말라 그러면 애가 엄마가 뛰지 마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다녀 이렇게? 애가 뛰지 말라면 더 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못 살아 시끄러워갖고 여기만 사야 되는데 자,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일단 뭐예요? 1동 건물 표제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게 몇 개 있는가를 4개 있는가 확인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건물 세워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 연립주택 사라는 게 사지 말라는 게 이거. 사지 말라는 게요. 잘못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되니까 그 옥탑이니까 뭐예요? 나중에 재건축할 때 대주권이 없으니까 그런 공시 기능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뭐예요? 집합 건물은 그냥 건물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는 게요. 무슨 말이 와야 된다고? 전부 다 통짜로 묶어서 1등기 기록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이 구분 건물 앞에 구분 건물이 나오면 맨 뒤에 1등기 기록이 써있으면 중간에 꼭 무슨 단어가 있는지 전부란 말이 들어있는지 꼭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으면 실수한다는 게요. 전부 다 묶어놓고 1등기.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 1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구분 건물에도 그대로 뭐 한다면 유지한다면 구분 건물과 1동 건물 전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1동 건물과 이 1동 큰 건물과 구분 건물의 관계가 이게 뭐예요? 관계가 널리 서양 사람들이 공시가 안 된다는 게요. 안 되기 때문에 각 구분 건물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히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샀다가는 뭘 살 수 있다고? 옥탑 사갖고 뭐예요? 나중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예요? 그 전체 다 묶어놓고 전부에 뭘 사용한다고? 한계 기록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약이 됐다 않죠. 그렇게 외워두지 않죠. 그래서 구분 건물 나오면 꼭 1등기 기록 중간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꼭 와야 된다고. 그거 잊지 말자는 게 중요하다는 게. 꼭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할 때는 민법 시간에는 항상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슨 건물이라고 얘기한다고?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써요. 왜? 무슨 법을 배우니까? 집합법을 배우니까. 근데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왜 등기법 시간에는 구분 건물을 하냐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구분 건물 개개 하나하나가 뭐예요? 물건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나하나를 팔 수 있으니까
등기법에서 접근할 때는 무슨 말로 하자는 얘기니까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쓰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나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법 시간에는 집합법을 배우니까 무슨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등기법 시간에는 무슨 건물이라고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하나하나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해했으면 이제 거기 216페이지 등기 기록의 양식과 내용 그래서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인 등기부 1등기 기록은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갖고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근데 아파트는 뭐예요? 표제부가 2개 돼요. 왜? 표제부가 왜 2개냐면 뭐예요? 무슨 표제부도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도 있고 그죠? 각자에 뭐가 있어요? 전유분 표제부가 몇 개 돼? 이거 2개 된다. 3년 전에 그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은 일동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큰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각에 뭐예요? 각각에 뭐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구분 건물 표제 있고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뭐하고 전유 부분이란 말하고 뭐예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하고 뭐는 같다고? 구분 건물과 뭐예요? 전유 부분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 그래서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라고? 다음 중 구분 건물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가 돼서 구분 건물은 뭐예요?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 건물에 뭐예요? 갑구 울구를 둔다라고 써 있어요. 뭐가 빠졌다고? 이 표제부란 말이 빠졌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표제부는 무슨 표제부도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도 있고 각 모두 있고 구분 건물 표제부 이렇게 큰 건물 표제부도 있고 뭐예요? 작은 건물 표제부도 있고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항상 그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표제부가 내 눈에 몇 개 들어와야 된다고? 2개가 들어와야 돼. 2개가 항상 표제부가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다. 따라해보세요. 아파트는 표제부가 2개다. 항상 그걸 머릿속에 자꾸만 신경 써야 돼요. 하여튼 수업 시간마다 따라하시고 뭐예요? 그 자꾸만 내가 대답을 해서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자꾸만 이렇게 대답하고 막 그래갖고 내 머릿속에 뭐예요? 각인시켜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 뭐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분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가 시험 보러 갔더니 그 행정고시 시험으로 보러 가는 것 같아. 행정고시 시험인데 만 35세까지가 마지막이야. 근데 경제가 뭐예요? 자, 주관식 50문제짜리가 나왔는데 뭐예요? 도대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갑자기 뭐예요? 그때 이제 창가를 보고 왜냐면 이제 결혼도 했고 애도 마누라가 시험 보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제 뭐 요번에 시험 떨어지면 이제 분유값도 없다. 게임 끝이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거 경제 50점 문제 이거 못 풀으면 시험에 떨어지니까 뭐 갑자기 뭐예요? 창가를 보니까 이 창가에 흐르는 빗물에다가 자기도 눈물도 나고 뭐 갑자기 서러운 거야. 그래서 하염없이 창가를 이제 쳐다보는데 갑자기 뭐 이 창가에 이 빗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그걸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수요 공급 곡선이 딱 머릿속에 딱 거기서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붙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요새 4월 되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그 공부하라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 가슴 아프게 그 연습장에다가 제가 아마 그걸 보고 나서 밖에 나와서 뭐예요 식사하고 다시 뭐 좀 일 보고 들어왔으니까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그렇게 다시 한번 보러 가니까 연습장에다가 계속 엑스표시만 계속 이것만 뭐예요 한 3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맨 처음 오해를 했어. 뭐냐면 그 남편이 얼마나 미우면 뭐예요 남편을 그 죽이고 싶겠나. 나 이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뭐 이게 처음 오신 분 같아. 3월 말에 수요 공급을 본인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 이거 외우고 있던 거야. 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시간 동안 그거 외우고 있었어. 써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을 써보면 되지 이렇게 써보면 기억이 이렇게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수요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써보면 되지. 그걸 3시간 동안 계속 이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 그거 3시간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시간 낭비하지. 볼펜 주고 심사 갖고 여기 굳은 살배기지. 그 뭐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돈은 가격이니까 올라왔다 내리니까 이게 그 프라이스 가격이고 물건을 바닥에다 이렇게 물건을 싸두는 거니까 이렇게 싸두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죠. 한번 생각을 했고 이거를 계속 3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2시간 공부하다 일어났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화장실 간다고 연습장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이게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면 이게 왜 올라오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거 남들이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가슴이 뭉클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그 외우라면 따라해서 외우고 또 까먹고 외우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절대 그러다 보면 4시간 하면 머리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아파야 된다니까. 자꾸 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많이 너무 집어넣어도 소용없으니까 그 외우라는 거 중요한 것만이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뭐예요? 항상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라는 걸 꼭 보시고 그래서 오늘 나눠준 자 보시면 등기부 보시면 자 거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써 있죠? 정보증명서 있는데 가로 열고 뭐라 했어요? 현재 유효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예요? 자 현재 유효 있는 거 떠주니까 뭐예요? 떠주니까 거기 이게 앞뒤자 한 장이야. 만약에 전에 뭐예요? 보존등기부터 해갖고 말소등기 된 것까지 다 떼달라면 뭐라고 신청해야 되냐면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떠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현재 유효 있는 것만 떠줘요. 그러니까 전에 보존등기는 게 이런 거예요. 등기부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에 있으면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하고 2번 유전등기 을하고 그 다음에 3번 유전등기 병이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말소상을 포함해서 떼달라면 이걸 다 떼줘요. 근데 현재 효력이만 떼달라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자 여기가 원래는 3번이죠? 여기다 이제 1번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전 3번이라 써놓고 소유권 이렇게 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요만큼 종이가 절약되죠.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뭘 떼준다고? 현재 유효사항만 떼준다는 게 현재 유효사항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다 보고 싶으면 을구의 저당권까지 맛있는 것까지 다 보고 싶으면 못 떼달라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떼달라고 신청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 얘기 지금. 그러면 거기 표제부가 하나 있는데 자, 일동건물 표제부에 일동건물 표지는 표시번호 접수 있고 소재 지번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가 소재 지번이. 건물 명칭 있죠? 건물 명칭이 수석 아파트야. 건물 번호가 101동이야. 자, 그러면 건물 명칭, 건물 번호, 그 번호가 있는데 그 건물 번호야. 101동이야.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우산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산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적이 있으면 이 우산동에 지번부여적에 수표지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으면 토지 등기부는 자,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땅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뭐예요? 땅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를 뭐예요? 만들어서 대장도 땅 번호 순서대로, 등기부도 땅 번호 순서대로 하죠? 근데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거니까 땅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대지 지번이 500이야. 그 500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땅 대지 지번이 500인데 이 500이란 1피지에 자, 건물이 수동 건물이 있어.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는 대지 지번이 500이니까 이 지번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건물은 지번이 뭐예요? 건물 이 건물 1동 건물 자 101동, 102동 뭐예요? 103동, 104동 이 모든 건물이 뭐가 같아 이거? 땅 지번이 같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순서가 필요할 거 순서가 등기부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서를 하기 위해서 뭘 썼다는 얘기니까 벽면에 건물 번호라고 하는 거 썼다. 건물 번호. 이 순수하게 건물 번호는 왜 필요하냐면 등기부를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같으니까 땅 지번은 같으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예요. 등기부. 근데 건물 명칭은 등기부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뭐가 있어요? 건물 명칭이 있어요. 어디에도 대지권 등록부에도 뭐가 있다고? 건물 명칭이 있어요. 근데 무슨 번호는 건물 번호는 어디에만 있다고? 등기부에만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만 있다. 다시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만 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건물 명칭은 등기부에도 있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도 있지만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명 주소 있죠? 도로명 주소는 토지 등기부에는 도로명 주소가 안 써 있어요. 무슨 등기부만? 건물 등기부에만 뭐가 있다고? 도로명 주소가 써 있어요. 어느 등기부에만? 건물 등기부에만 도로명 주소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는 뭐가 중요하니까 그 땅 지번이 중요하니까 절대 뭐라고 도로명 주소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을 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죠 뭐예요? 벽식 콘크리트 지붕 이게 건물의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아파트가 뭐라고? 건물의 종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건물의 종류 단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여기 학원 건물 있죠? 이게 3층 학원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뭐예요? 그 건물 뭐예요? 건물 종류를 아파트라고 쓰지 않고 뭐라 써야 돼요? 근린시설이라고 써야 돼. 뭐라 쓴다고? 근린시설이라 쓴다. 근린시설. 아파트는 아파트 쓰고 근린시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근린시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제목을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라고 써있죠? 가로고 뭐라 썼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예요. 그래서 1동 건물 표제부를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 뭐예요? 1동 건물 표시 쓰고 그 하단부에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목적인 토지표시라고 이렇게 썼다. 토지표시. 그 도대체 뭐예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대지권. 그 대지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사는 사람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면 평수 잘 몰라요. 그냥 건평 절대 건평을 모르고 뭐만 알아요 이거. 땅 평수만 대지만 평수만 알아요. 50평 산다고 평수만 안다는 평수만.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사람하고 매수자하고 매도인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매수자가 얘기합니다. 건물도 저렇게 오래돼갖고 자 건물도 낡았는데 가격 좀 깎아달라 그러면 파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거 건물 보고 사시는 거예요? 땅 보고 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뭐 보고 산다고? 땅 보고 사지 건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이 중요해요. 근데 뭐는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자 이 구분 건물 101호든 102호든 이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은 자기 땅이 어딘지 몰라. 다만 뭐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땅을 뭐 할 뿐이야 이거 이용할 뿐이에요. 땅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뭐예요? 지목은 대입니다. 이게 대지라는 얘기예요. 그 대지에 뭐예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이게 무슨 권리라고? 대지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몇 년도에 생겼냐면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지권은 뭐예요? 대지권은 잘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이 땅의 뭐예요? 소유권자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 땅 소유권자는 뭘 소유할 수 있다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뭐예요? 자 이게 집합건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 건축업자가 갑이라고 하는 땅 소유권자가 건물 짓고 분양하면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는 게 이거 땅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다. 대지권이 소유권이다. 아니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땅에 뭐예요? 땅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 위에 뭘 짓 수 있어요? 건물을 짓 수 있어요. 이 건물이 구분 건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이 뭐라는 얘기니까 지상권이에요. 그죠? 건물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땅은 뭐라고? 지상권을 갖는다. 아니 지상권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질 수도 있고 이 분양을 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가 전세권이고 또 임차권자가 질 수도 있다는 임차권자가 이 건물 소유권자는 땅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 임차권. 대지권의 종류가 몇 가지라는 얘기니까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물권 중에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그 이외에 뭐가 있어요? 지역권 있죠? 지역권. 그죠? 뭐가 있다고? 지역권 있어. 지역권. 뭐 저당권은 뭐 필요 없고 그럼 지역권하고 저당권자가 건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빼고, 자, 땅에 대한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대지권이라 하는 거예요.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왜 일동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이렇게 하단부에 써 있느냐 아니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소재지번 지목이 되고 면적이 11,345예요. 이게 어디 있었냐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건물등기부로 올려온 거야. 자, 왜 그렇게 됐냐 이게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지금 현재 일반 단독주택을 살려면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토지등기부에도 소유권자가 갑이 맞는지 건물등기부에도 소유권자가 누가 맞는지 갑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 확인했죠? 그래요. 확인하고 나서 뭐예요? 이게 확인해서 소유권자가 맞구나 하게 되면 을이란 사람이 건물에도 잊었는게하고 땅에도 잊었는게 해야지만이 을은 갑한테 뭘 산 거 이거 토지하고 건물을 다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지금도 뭐예요? 아파트든 빌라든 뭐예요? 이 단독주택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게 똑같아요. 그 만약에 건축업자가 건축업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축업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자기 땅에다 빌라를 줬다. 빌라를. 그러면 자기 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고 지목이 되고 면적이 뭐예요? 자, 400제곱미터고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이거?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이렇게 뭐예요? 자,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으니까 각자 건물이에요. 그 각자 건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하고 이거? 자, 건물 짓고 보존등기 마치고 누구한테 A, 자, 이렇게 A 뭐예요? B, C, D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이전등기 했다니 분양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됐으면 어디에도 이제 토지등기부에도 4명한테 분양을 했으니까 이제 땅 소유권자가 갑이 아니라 4명이 됐죠? 여기다 뭐라 쓰냐면 갑의 뭐라고? 갑의 지분에 대해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일부 이전 등기를 해줘갖고 A한테.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갑의 뭐라고? 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전 뭐예요? B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4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뭐예요? C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5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뭐예요? D한테.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지 지금? 자, 분양해서 이전 등기 해주죠? 그러면 만약에 Z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Z라는 사람이 어디에서만 자, 항상 뭐예요? 1015 1층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101을 취득하고 싶어서 등기부, 건물 등기부, 각자 등기부를 보니까 D가 소유권자죠? 토지 등기부를 하게 보니까 D가 소유권자죠? 그럼 일반적인, 자,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일반 단독주택 취득하는 식으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등기 마치고, 이전 등기 마치고. 여기다 뭐, 여기다 몇 번, 6번, 이제 뭐예요? D의 그 4분의 1한 D의 지분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전부 이전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Z한테. 이 얘기해, 지금. 근데, 자, 지금 현재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뭐예요? 5,000세대, 많게는 뭐예요? 7, 8,000세대 막 되죠?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4개만 있으니까 찾기가 편하지만, 자, 이 땅에 뭐예요? 땅 지분이 500이라고 하는 땅 지번에 땅 토지 하나에다가 소유권자가 5,000명이 깔려 있으면 이거 섞어치기 모양으로 이게 이 건물 등기부는 5,000개가 있으니까 찾기 쉬워요. 뭘 못 찾는다는 게 이거 토지 등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 열람하러 가서 아침에 뭐예요? 9시 출근해서 뭐예요? 혹시라도 열람할까 보면 절대 뭐예요? 장수가 많아서 자,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예요? 요새는 열받으면 다 어디에다가 지금 그 청와대 민원넣고 그러죠? 그래도 나 그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조신가 뭔가 그 조치죠? 조시죠, 그렇습니까? 네? 제 집사람도 조신데 조시가 이렇게 성질이 안 지려. 잔잘. 여튼간에 그래서 하도 국민들이 뭐예요? 원망하니까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자기 다 각자 등기부가 다 있으니까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건물 등기부를 반을 나눠서 반에서 이 건물 등기부 하나 갖고만 해결해 보자는 게요. 왜?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막 5,000명씩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옮겼다는 얘기니까 건물 등기부를 표제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여기다 뭐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자, 지목이 대 면적이 400이라고 이렇게 쓴다는 게 여러분 그거 보시면 그래서 거기 지목이 대고 막 그렇게 나오죠? 토지 등기부 지목인 지니까 땅에 관한 얘기를 건물 등기부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제목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지목은 뭐예요? 대고 이 대지에 뭐예요? 대지에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신 분은 내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렇다고 뭐예요? 신페인트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칠해놔 내 개만큼이라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제목이 이 땅을 사용할 권리, 이 대지권을 사용할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전체 얼마 면적이 400이라고 여러분 보는 등기부는 면적이 얼마라고 이거 11,345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전유분 건물 표시 그래서 표시번호 1번 접수 18년 1월 24일 건물번호 1층 101호 써있죠? 자, 차이점이 뭐냐?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큰 건물은 당연히 뭐예요? 큰 건물이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수속 아파트라고 일단 소재 지번 다 쓰죠? 소재하고 지번 쓰는데 이 전유분 건물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일동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예요? 소재 지번을 굳이 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전유분 표제부에는 중국에서 뭘 안 쓴다고 소재하고 지번을 안 썼다 아니게요. 그냥 1층에 101호 단위죠. 근데 건물 내역은 콘크리트고 벽시 콘크리트죠. 60.45죠. 이게 62.45가 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무슨 면적이니까 지금은 뭐예요? 자, 이 전용 면적으로 따지죠. 옛날에 공급 면적일 때 한 109 정도가 33평 정도 되는데 요즘 뭐예요? 요즘은 84제곱미터가 무슨 면적? 요즘 나오는 등기부는 다 뭐예요? 자, 공급 면적으로 해요? 전용 면적으로 해요? 전용 면적으로 해갖고
84 정도가 30평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이 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평이라는 걸 쓰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62제곱미터 이제 내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뭐예요? 제목이 대지권의 표시예요. 자, 이렇게 구분건물 표제부에는, 자, 전유부 뭐라고? 전유부는 뭐예요? 전유부는 건물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 뭐예요? 무슨 표시를 한다고? 대지권의 표시한다. 대지권의 표시. 이 대지권의 표시를 보게 되면, 자, 대지권의 종류가 뭐라고? 소유권이라 써 있죠? 그 대지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네 가지가 있어요. 대지권 종류 몇 가지라고?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이거는 다행히 뭐예요? 자, 소유권. 나중에 여러분 저 공인중개 사시면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한다면 서울은 뭐 신림동 난곡 있죠? 난곡이나 봉천동이나 그 상계동이나 뭐예요? 흑석동 있죠? 그 중앙대학교 있는데 흑석동 있죠? 거기는 어디에다가 시땅에다가 아파트 지어놔갖고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뭐가 없다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는 대지권의 종류가 뭔지를 잘 보라는 게 대지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메이저 회사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그냥 그 회사가 자 자기 땅에다 지어갖고 분양해주면 다 소유권이죠. 근데 그게 소유권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눈여겨 잘 보여야 된다는 게 대지권의 종류가. 그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게 땅 지분이에요. 뭐라고? 자 쓰세요. 땅 지분이라고. 뭐예요? 건물 아까 건물 전유분 얼마? 62.45제곱미터라고 하는 뭐예요? 62.45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건물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11,340원에 59.9다. 자, 설명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면적 400제곱미터다 빌라줬죠? 빌라줬으면 자, 빌려줬으면 어디에다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전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전체 면적 400을 줬으면 각 101호, 102호 각 부분 건물 표제부에는 이 표제부 이 하단 부분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왜? 건축업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줬으니까 대지권의 종류를 쓰고 대지권의 비율은 이 평수가 다 똑같이 30평이야. 평수가 똑같으면 땅을 400을 똑같이 나눠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비율이 뭐예요? 여기다 얼마라고? 400분의 100씩을 가졌다. 다 뭐가 똑같으니까 비율이 다 30평 가지니까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400분의 100이라고 쓰는 게 이게 바로 뭐라고? 대지권 비율 땅 지분이다. 땅 지분. 뭐라고 얘기한다고? 땅 지분이다. 이게 땅 지분. 그러면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표시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무슨 원리에 의해서?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는 게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땅에 대한 대지권하고 뭐예요? 분리해서 뭐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무슨 원리를 한다는 게 이거. 일체성의 원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Z라는 사람이 어디에 건물 등기부 이 건물 등기부에 자, 이전 등기하면 이제는 뭐예요? 몇 년 이후부터는 84년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 Z는 모두 산 것이고 D한테 뭐 또 101호라고 하는 뭐예요? 건물도 산 것이고 땅 지분 얼마? 이거 400분의 100이라고 하는 뭐예요? 토지도 다 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는 여기다가는 이제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었죠? 여기다 이전 등기 안 하는 거죠. 이전 등기 안 하고 지금 자, 등기소에 뭐예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뭐예요?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전 등기 안 하고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다 한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뭐예요? 자, 무슨 수속 빌라가 저 있다. 이렇게 등기를 한다죠. 그럼 나중에 이 토지 등기부가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건물을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재건축하죠.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장 선출해놓고 조합장 앞으로 신탁 등기해놔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돼? 신탁 등기하려면 토지 등기부가 당연히 있어야지. 그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데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어요. 토지 등기부 본 적이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등기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이전 등기나 모든 등기는 다 어떠한다는 얘기니까 건물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땅까지 미치니까. 왜? 여기다 이전 등기하게 되면 Z는 뭐하고 뭐를 다 산 거니까 뭘 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는 게 분리해서 그냥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사는 사람은 뭐하고 뭐를 다 산 거라고 이거. 땅도 사고 뭐예요? 건물도 산 걸로.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누가 정했다고?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순재형님이 생각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뭐라고 외우지 않게요. 누가 정해놨으니까. 국가가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전 등기하면 토지나 건물을 다 산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분석해 보면 이런 얘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대지권 자,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이걸 먼저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뭐였지? 그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뭐예요? 전매매 할 때 등기부를 제대로 볼지 않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지권의 표시 등기를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틀려요.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어디다 하는 거고 구분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길면은 큰 거예요. 작으면 뭐라고? 작은 데다가 이거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런 걸 2개를 붙여서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어디에? 구분 건물 아파트 표제부에 이렇게 등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지권 등기 했다고 얘기해요. 뭐 했다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등기 했다고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 아파트 표제부에 등기한 걸 뭐라고? 대지권 등기 했다고 얘기한다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부에 오늘은 여러분 토지 등기부를 안 나눠줬지만 이 토지 등기부에 갑구에다가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건물 표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지권 뜻의 등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지권 뜻의 등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단어가 보이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어떠 하는 거야 이건?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하는 것이고 그냥 뜻이 안 보이고 그냥 대지권 등기했다면 이건 어떠 하는 거고?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대지권 뜻의 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건. 그 틀린다 아니게요. 대지권 뜻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토지 등기부 갑부나 을구에 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면 을구에다가 뭐예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그렇게 등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몇 페이지에 216페이지에 216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자, 이 등기의 뭐 일반적인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4번은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죠?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218페이지 그 쌍가리 2번 나오죠? 218페이지 쌍가리 2번 그 쌍가리 2번 별표를 저기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구분건물 등기 기록은 동그라미 3번 1동건물 표제부를 위아래 상단 하단으로 나누는데 위쪽은 뭐라고? 1동건물 표시고 아래쪽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이 뭐예요? 토지 표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각 구분건물 표제부에 자, 그 기록 표제부에 A가 뭐라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고 그 아래쪽에 뭐예요? B는 대지권 표시라는 거 써있죠? 제목을 잘 눈여겨보지 않죠? 자, 다시 짚어 보시고 그래서 무슨 등기는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하는데 여기는 뭐가 써있다고? 땅 지분이 써있다라고 참고로 보시고 이 두 가지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 등기했다라고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얘기한다. 대지권 등기.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업자들끼리 얘기할 때 저 아파트 대지권 등기 돼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 뭘 여러분 그리면 돼요. 자, 어디에 1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전유본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돼 있냐 이거 확인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 대지권 등기 돼 있냐. 그러면 만약에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아파트는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게요. 그냥 뭐예요? 건물만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시 땅이라는 게 시 땅. 그 광주도 그런 땅 있죠? 그게 없어요? 광주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잘 보세요. 나중에 문제 되면 있죠.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토지 등기부에 써놓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의 등기다. 대지권 뜻의 등기. 무슨 등기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꼭 바로 옆에 내과 가갖고 피검사 한번 다시 해보시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 저기 해야 돼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다.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이 지금 말로만 명칭이 건물 등기부지만 이 반은 무슨 등기부 역할을 하는 거 지금 토지 등기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면 만약에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후라면 대지권 뭐예요? 등기 이후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두 개를 붙여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자, 을구에다 뭐예요? 저당권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에 미치니까 여기다 등기 안 해도 토지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대지권 등기부에 어디에 자, 건물 등기부에 뭐예요? 건물만에 무슨 등기 못하고 이전 등기 못하고 건물만에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된다는 게 왜? 건물만에 하면 안 되지. 여기다 뭐 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뭐예요? 이 제트는 뭐까지 다 산 거니까 땅까지 다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꼬시려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땅까지 미치는데 굳이 뭐라고 이거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낸 것은 이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토지와 건물을 두 개를 뭐 했는데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부라는 얘기죠. 부동산 일부라는 얘기죠. 그래,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뭘 못해요, 이거. 이전 등기 저당권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능한 등기는 뭐냐면 무슨 물건? 용익물건. 그래서 이 건물만에 대해서 뭐는 가능해, 이거. 전세권이나 용익물건 아니지만 뭐라고 이거. 임차권 등기. 이런 거 가능하다는 게 이런 거 가능해. 그러면 자 보세요. 어디에 이 토지에도 뭐예요? 토지에도 자, 건물이 깔고 앉아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어디 위에 이 지상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왜? 용익물건은 자, 이 땅 전체 할 수 있지만 건물이 있으니까 전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 건물이 없는 뭐 일부에다가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뭐예요? 전세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 어디에 을구에 그 땅 뭐예요? 이 건물이 깔고 있지만 그 땅 일부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밑복 보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어디 위에? 지상 위에. 자, 이렇게 지상 위에 뭐예요? 건물이 뭐예요? 존재한다면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자, 지상권 등기를 설정 등기를 못한다. 그거 틀린 말이야. 어디 위에?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없는 부분 일부 있죠? 일부에 뭐가 가능해 이거? 용익물권 지상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물이 없는 그 땅 일부에다 뭐예요? 용익물권 등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예요? 지역권 등기하고 지상권 등기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만약에 여기다 뭐예요? 건물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치니까 땅에는 안 해도 땅에 뭐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거. 저당권 설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만약에 토지에다가 1번에서 여기다가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가 만약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토지 일부에. 그러면 이 저당권이 먼저인지 지상권이 먼저인지 뭐예요? 순위를 비교해 보려면 이거는 건물 등기부에 했지만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이 두 개의 순위를 비교해 보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건물 등기부하고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비교합니까? 서로 다른 등기부니까 순위 번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겁니까? 접수 번호 보라는 게. 왜? 여기다 등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치니까 안에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예요?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 순위 비교하려면 뭐예요? 등기부가 틀리니까 순위 번호 보는 거예요? 접수 번호 보는 거이고. 접수 번호 보라는 죠.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 자, 뭐가 나오면 아파트 구분 건물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볼 사항은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전부란 말을 꼭 보시고 1등기 기록 앞에 뭘 보라고? 전부란을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다 보시고 표제부가 2개다 그 다음에 자 일동건물 표제부의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구분건물 표제부 하단부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자 이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여기다 굳이 이전 등기 안 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건물 표시를 써놓는다 이렇게 쓰는 것을 갑군할구 표제부가 아닌 갑군할구에 쓰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지권 무슨 등기라고? 뜻 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다음 중 뭐예요? 구분건물 표제부에 쓰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25회 때 몇 년 전에 답이 뭐라고? 대지권 뜻이 이건 갑군할구에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2개를 묶어놓고 일체성 팔아도 같이 팔고 사도 뭐예요? 같이 사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뭐가 나오고 대지권 등기 이외에는 뭐예요? 일체성이 원리니까 절대 건물 등기부에 뭐만 팔면 안 된다고 이거 건물만 팔면 안 된다는 게요. 팔아도 같이 파는 거니까 뭐라 하면 된다고? 건물만 해줬는 게 한다고 저당권 등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등기는 뭐라고? 전세권하고 뭐예요? 임차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토지도 마찬가지겠죠?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대지권 여기다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지. 건물에 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할 필요 없지. 왜? 여기다 하면 되니까 효력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할 수 있는 거 뭐 뿐이 없어요. 용의물권만 하지 땅 일부에다가 무슨 말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뭐라고? 앞에 뭐가 나오고 대지권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면 건물만 나오면 뭐예요? 이게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일부라고 개념 생각하고 될 수 있는 거 뭐 뿐이 없다고? 용의물권 뭐는 안 된다고?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자.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려워. 이거 한 10번을 들어야 돼요. 반에서 6시 40분 출발하는데 아침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아침을 안 먹고 내일 8시 거기다가 아침 먹고 사탕이나 그때 가니까 이제 밥 먹고 가는 와야 되는 생각. 7시 반 가고 8시 반인데 이러고 사과는 뭐 이것저것 넣고 다닌다고 지연이도 나 진짜 제일 싫어. 막 비닐팩도 들어있고 난리가 났어요. 수빈이나 다막 끄집어내. 한 절만 안 된다는데. 자기 제일 싫다고 이러나 왜 그냐고 나.